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으로 충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한가? 지난 시간 이어서 2편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이 좀 길어서 중간에 잘랐고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낮은 수익률 내용부터 이제 영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앞부분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영상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편 영상 안 보셨으면 1편부터 보고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보험으로 할 때의 문제점 첫 번째는 월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노후 준비는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데 1%, 0.1%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5에서 15% 사업비를 먼저 떼버린다.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생명보험, 연금저축보험에서는 7%, 6%, 4% 뗀다. 손해보험, 연금저축보험에서는 초기에 많이 떼는 것도 있더라. 1년에 35% 떼는 것도 있더라. 그런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사업비 8.3%, 그리고 변액연금 11%, 12%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 내용도 설명했었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낮다. 대부분 상품이 안전지향 상품, 그리고 원금 보전 상품 그렇게 됐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변액연금 상품, 펀드 투자는 이런 변액연금이 많이 나오고 팔리지만 이것도 50% 이상이 채권 투자에 들어가는 게 많다. 그래서 큰 수익이 안 난다 그랬고, 이 보험료 전체에 이자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 빼고 위험보험료 빼고 나머지 적립보험료나 특별계정에만 이 이율이 적용되고 투자가 적용된다.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자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다운을 받은 자료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것만 딱 캡처를 한 거예요. 연금저축보험 상품이고요. 연금저축보험의 20년 후, 30년 후에 적립률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공시율 기준이에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공시율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20년을 유지했다고 쳤을 때 여기 20년 있죠? 20년 있고 20년 유지했을 때 적립률이 150% 넘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제가 쫙 다 찾아봤는데 150% 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적립률이란 게 뭐냐면 납입보험료가 7,200만 원을 납입을 했다. 지금까지 7,200만 원이 쌓였다 했을 때 8,900이 되는 것도 있고 8,300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또 어떤 상품은 3,600 납입했을 때 4,500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한 126% 정도 적립이 됐다. 한 26% 정도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150% 넘는 게 없기 때문에 수익이 50% 넘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20년 투자를 했는데 20년이면 주식이 몇 배 오르고 부동산도 몇 배씩 오르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으로 했을 때는 50% 수익이 나는 게 없더라. 그럼 30년 상품이 있나 찾아봤어요. 30년 상품이 한 요 정도 있었어요. 요 정도 나오는데 요게 수익률이 160% 넘는 게 없습니다. 150% 조금씩 넘었죠. 그래서 30년을 운용을 해도 60% 이상 수익이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하면 노후에 충분한 자금이 마련이 안 됩니다. 이게 앞에서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금보험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나마 이거는 공시율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율이 더 낮아져가지고 우리 보험 상품마다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이율이 떨어져도 요거만큼 우리가 보장해줄게 라고 하는 최저 보증 이율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가면 요만큼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시율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제가 받은 거니까 여러분도 찾아보셔도 괜찮으세요. 결국은 뭐냐면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연금보험으로 수익률에 한계가 있다. 그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 세 번째는 보험료가 부담되면 상당수 중도 해지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보험은 그렇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위험이 오면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금감원 자료, 2014년 자료, 보험사 연금저축,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이죠.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 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 형편이 어려우면 실효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이때는 연금 전환 같은 게 잘 안 됐나 봐요.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과년도별 연금저축 계약 유지율을 보면 10년 됐을 때 52.4%다. 연금은 우리가 길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이렇게 유지를 하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10년 유지한 게 5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해지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잘 나오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다. 현재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회사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10년이 이 정도인데 2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가면 더 떨어지겠죠. 30년, 40년간 유지하면서 혜택을 다 보기가 쉽지 않다. 이게 보험의 한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더 보면 생명보험 상품별 10년 유지율을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험개발원에서 2014년 기준으로 3년 평균치가 그런데
뭐 암, 뭐 질병보험 이런 거 그래도 40% 정도 나오네요. 종신도 이 정도 나오는데 연금은 21%밖에 안 나온다는 게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른 것보다 연금부터 해지한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어떻게라도 뭐 살아있을 동안 혜택을 봐야 되니까 최대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데 연금은 일단 당장 눈에 안 보이고 한참 뒤에 내가 나중에 받을 금액이니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연금을 보험으로 가입했다? 길게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빨리 해지하는 게 연금보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보험 상품에 3년 평균치만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고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보면 이건 보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소비자원의 오 무슨 무슨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가입 10년 후 유지율을 10% 안팎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5에서 7년차 계약 유지율을 공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2년 차로 다시 축소 공개되고 있는데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장기 계약 유지율 공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죠. 금융소비자원이고 아무래도 이런 쪽 계속 보다 보니까 실정이 어떤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분 왈 보험 가입 10년 후 유지율이 10% 안팎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내면 10개 중에 9개가 해주된다. 그래서 보험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든 거고 보험료를 극단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 대부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3가지 정도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는 게 왜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상품들을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데이터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뭐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 잘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물론 연금보험의 장점도 있겠죠. 종신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원금 보전이 되는 거, 또 추가 납입 통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점이 있어도 그거 대비해서 너무 많은 단점이 더욱더 부각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투자 없이는 넉넉한 미래 노후 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난 투자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가야 노후 자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원금 보존 상품을 막 찾고 막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수익률, 적립률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험으로 준비하는 거에 한계를 좀 아시고 앞으로 계속 설명할 노후자금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잘 한번 따라와 보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